증권통 K 시간입니다. 오늘과 함께 내일 전략까지 좀 알아보시죠.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연결돼 있습니다. PB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영수입니다. 네, 먼저 오늘장 마켓킹부터 좀 살펴볼게요. 오늘장 흐름 어떻게 좀 보셨나요? 네, 오늘 기본적으로는 이제 거래소나 코스닥, 이제 기관 위주의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어제 이제 BOJ가 이제 정책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리스크들이 시장에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미국 증시는 반등이 나왔고 긍정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국내 지수도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차트로 얘기를 해본다면 61선 지지를 받는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지수 떨어진 이후로는 61선 부근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 생각해 본다면 재차 반등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다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고, 추적으로 결국은 지수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주도적인 이제 수급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기관에서 이제 그 부분들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보합권 정도로 마무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좀 궁금했었는데 그래도 좀 나쁘지 않았다. 긍정적인 측면을 봐주시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을 좀 이끌었던 이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리튬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가 리튬 사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에서 이제 리튬 관련된 광산 투자에 연호 투자했다라는 내용을 이미 알고 계셨을 건데, 옴브레무 에르토라고 하는 리튬 연호거든요. 여기가 리튬 삼각지대에 자리를 하고 있고 전 세계 리튬이 한 65% 정도 매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규모의 이제 리튬 연호예요. 근데 여기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내용 더 있었던 게 그 리튬 플러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이제 국내 최초로 배터리 등급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 대량 생산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가 생산하는 하이니켈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제품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리튬과 관련된 좋은 호재들이 많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 중에 이제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가 이 리튬 플러스의 관계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받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19인데요. 중국의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을 하면서 의료 자원에 대한 확충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광저우시 같은 경우가 다음 달 초에 이제 코로나19를 이제 감염 정점으로 예상을 하면서 ICU죠. 집중치료실의 횟수가 455개에서 한 1385개까지 한 3배 정도 늘리겠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런 인공호흡기라든지 이런 직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오늘 메가이CS 같은 종목들이 좀 주목받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 안후이 위성 TV에서 한국 드라마 방영을 예고했는데요. 6년 만에 이제 드라마 방영을 예고한 거고, 웨이보를 통해서 이제 한국 드라마가 단연 만에 돌아온다라고 했는데, 이 채널 자체가 한학령 이전에는 한국 드라마가 유통됐던 대표적인 채널이기 때문에 한한령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좀 무드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리튬과 중국의 코로나 상황 그리고 한한령 해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좀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은 어떤 이슈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우선 내일장 같은 경우에 일단 지금 코로나19가 관련된 중국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대한 증가세에 대한 내용들에 조금 더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것이 급격하게 줄어든다거나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늘어나거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봤듯이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주도업종 대신에 이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게 리튬이든 미디어든 아니면은 중국 코로나19든 간에 다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계속 언급은 됐지만 연속성 없이 시세가 나왔던 업종들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주도 업종의 연속성이 없는 장세라는 점은 조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연속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예측보다는 대응이 좀 중요한 시장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이슈에 대한 예측을 하기보다는 매일매일 발생하는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조금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슈에서 조금 더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주셨는데, 조금 그럼 구체적으로 주목할 만한 이벤트들이 좀 있을까요?
네, 주목할 만한 이벤트 2개 정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서브컬처 신작인 에버소울이라는 게임을 내일 공개를 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뭐 서브컬처 장르가 뭐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에서 오픈했었던 우마무스 트릭티더비라든지 이런 서브컬처 장르가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그 게이머들 사이에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사전 예약자 수도 한 100만 명 정도 달성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게임 관련주들은 특히 게임이 출시된 이후 스코어보다 게임이 출시 전에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이번에 이제 에버소울이죠. 에버소울의 공개에 대한 내용은 조금 관심 가져볼 만한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슈는 이제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이 그 테슬라 1조 원 카메라 모듈 수주 관련된 기사가 8월 말에 있었거든요. 그 3개월 뒤에 재공시를 하겠다고 했고, 그에 대한 공시 내용이 12월 23일에 발표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뭐 이 부분에서 또 이제 뭐 발표 없이, 정확한 공시 내용 없이 다시 한 번 더 뒤로 미뤄질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기대해볼 만한 이벤트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내년에 있을 CES 2023에서도 굉장히 뭐 전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XR 기기와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이제 내년 CES를 앞둔 입장에서 보고 지켜볼 만한 이벤트라고 한다면 이번 재공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에버소울 또 글로벌 론칭을 앞두고 내일 오후에 발표가 된다고 하네요. 7시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스페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LG이노텍 이슈도 내일 모레 공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좀 언급이 됐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요약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장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우선 내일장 같은 경우는 실적주 품귀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실적주 위주의 종목 선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내일장 이슈를 말씀드리면서 좀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단기 매매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 만약에 조금 더 안목을 더 넓게 보고 더 멀리 본다라고 하면 실적주 위주의 정리가 조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4분기 실적이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보통 실적주 같은 경우가 12월 중순에 바닥을 잡고 반등세를 보이는 흐름이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이 이제 그 시기에 도달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이제 숫자 위주로 실적이 이게 하향되는 비싼 종목들을 팔아서 실적이 상향되는 싼 종목을 사는 이런 이제 액션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상향 업종을 좀 예상을 해본다라면 하드웨어라든지 자동차, 에너지, 음식료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폭을 좁혀놓고 보신다라고 하면 내일장 대응하시는데, 이번 주 남은 시장, 그 다음에 연말까지 대응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될 텐데, 역시나 하락장, 시장이 불안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때는 펀더멘탈만큼 믿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또 섹터별로 정리해 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증권통 K시간에서 내일장 전략까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내일부터 거래일을 좀 세보니까요. 이제 올해는 딱 6거래일 남았더라고요. 이 산타랠리는 없었지만 그래도 1월 효과는 혹시나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차차 들기 좀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시장이라는 점 저도 정말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종목에 대한 집중도 내려놓지 마시고요. 혹시나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잠시 후에 있을 진짜 쉬운 진단에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감은 증권통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